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 파트 한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온 글자는 수레거 또는 수레차라는 글자네요. 자, 중국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다 보니까 뜻은 하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거 또는 차로 익혀지는 글자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제주도 가보면요, 제주도 말씨 잘못 알아듣죠. 제주도 토박이 말들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큰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이 하나로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것 또는 차로 익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똑같은 글자인데 다방에 가가지고 쌍화차를 마신다 이거죠. 차다, 차차, 음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자, 네, 여러 글자는 뒤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요. 그때 언급을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수레 글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수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겠어요? 바퀴 없는 수레 없죠? 자, 바퀴. 바퀴가 동시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굴대라고 해요. 동시에 바퀴와 바퀴 사이를 끼는 이제 한자는 축이라고 그러죠. 축. 옛날에 길도 안 좋고 바퀴 자체도 안 좋으니까 바퀴가 잘 빠지니까 빠지지 않게 비내장이라는 그런 수레의 일부 부분을 갖다가 찌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은 부분을 교자라고 그래요. 교자. 그리고 이걸 끌고 가는 걸 갖다가 끌채라고 하고, 이 끌채에다가 마소를 메어놓는다면 끌채가 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길을 가는데 돌아다닐 때에 불편이 따른다. 그래서 끌채를 갖다가 짧게 하는 대신에 가로막대를 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터 같은 데는 이제 4마리 말을 갖다가 맸거든요. 그러면 그 4마리 말이 이 만대가 되면 만성이 되고, 그 만성을 건드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천자의 나라를 갖다가 만성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마소, 말 같은 게 이제 메어지는 상황이죠. 자, 이 동물이 말에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생략한 요 상태가 지금부터 3,500년의 수레 글자의 형태예요. 요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풀이된 글자가 있어요. 요것보다도 더 복잡한 형태로 표현된 글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레의 부품을 갖다가 전부 다 표현해가지고, 표현한다고 치면요. 표현한다고 치면 이런 형태인데, 호대로 오면서 했죠. 끌채나 가로막대 멍해야 되는 부분은 생략을 해버리고, 남은 부분을 정형화시켜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늘날의 수레 글자예요. 자, 그리고 요 글자와 관련돼가지고는 어떤 사실을 하나 더 알아들어주냐면, 뒤에 가서 요 글자와 관련돼서 쓰여진 글자들이 군사군자라든지, 또는 뭐 진칠진자라든지, 또는 무리배자라든지, 또는 이을련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을 보면요, 이게 뭐 벨참자 이런 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수레가 수레차자가 달라붙었는데, 군사군자, 군대 관련돼 군대에서 진을 치죠. 그리고 이 수레가 전차로서의 수레인데, 그 전차가 무리져서 행동을 해요. 오늘날 하면 탱크. 무리져서 이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을련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에 사람이 타고요, 창 같은 무게에다 도끼 같은 걸 갖다가 달아가지고요. 돌아가지고 그 도끼로 저기 목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벨참자 이런 글자에서 할 수 있지, 원래 수레 글자에 쓰임은 나중에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전차로서의 쓰임이 있어요. 전차로 쓰임이 있다는 거 하나만 더 설명하면요, 우리가 초평하고 항우조 유방이 쌓은 걸 놀이화시킨 게 장기판 아니요? 장기? 그 장기판에 보면 왕을 갖다 궁이라고 그러죠. 궁. 하나는 뭐 초가 써 있고요. 하나는 한이 써 있는데요. 이게 초는 이제 초평항을 뜻하고 항구조 유방을 뜻하죠. 근데 그 궁 옆에 보면 말도 여러 개가 놓여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차라는 말이 놓여지죠. 우리가 저 장기판에서 흔히 차포 떼고 둔다 뭐 하는 식의 그 차예요. 여기 차가 뭐이겠어요? 전차로서의 사예요. 이 군대에서 쌓인 거는 전차로서의 사다고요. 수레는 원래 쓰이면 사람이 한가하게 타고 다니는 수레가 아니고 전차로서의 수레예요. 영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전차전 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중국도 춘추전국 시대 이전까지는 전차전을 벌였어요. 네. 자, 그 사실을 알아두고요. 요 글자가 뭐 자전거 인력 걸 때 쓰이는 것자 또는 자동차 풍차할 때 쓰이는 차자인데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주나 이런 글자에서 음역하는데요. 거가 고로 바뀌면서요. 남은 글자예요. 남은 글자가 요 글자가 더 달라붙었잖아요. 요 글자는 바로 요 모양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기둥이 한짝 더 있으면 이게 더 완벽한 집이고 조금 좀 허술한 집이죠. 집모에서 나온 글자, 이게 집엄이라는 글자, 집엄.
기둥이 하나 없는 집이에요. 집은 집인데 기둥이 하나 더 있는 집이에요. 기둥이 하나 더 있는 집은 바로 D부분 나온 막바로 따라오는데요. 이렇게 되죠. 이건 집면이라는 글자, 집면. 집면. 우리 책에 보면 6번째 배워야 될 글자. 자, 집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배워야 될 걸요. 요것은 지범, 요건 집면. 요건 좀 더 완벽한 집을 뜻해요.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는 가족, 가정을 때 쓰이는 집가자. 또는 교실, 거실을 때 쓰이는 집실자. 주택, 택지를 때 쓰이는 집택자. 왕궁, 궁궐을 때 쓰는 집궁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라오고 지부집조 그러죠? 지부, 집주자. 뜻이 뭐예요? 전부 다. 집가, 집실, 집택, 집궁, 지부집주. 자,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글씨의 뜻이 전부 다 집이잖아요. 그러죠?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가 뭐예요?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무슨 자라고요? 집면자예요. 이걸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간머리 했는데 가동 관련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머리와 관련되는 글자가 아니에요. 집모에서 나온 집면자예요. 그래서 집에 어린 엄마가 있을 집이 편하다고 했잖아요. 앞분간에서도. 그러죠? 자, 이거 집면으로 기억해요. 이 면이라는 걸 갖고 있는 글자예요. 컴퓨터에 이 글자를 출력을 하면 면을 찍어야 돼요. 면. 자, 그래서 부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글자를 배우기 전에 집면자를 알아야만 이 글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이 바로 이런 글자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런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런데 기둥이 하나 없는 요거예요. 요건 집, 엄자죠. 이건 엄이라는 글자인데 요것은 요즘에 비해서 허술하죠. 그래서 임시로 지는 가계점자, 부엌주자. 옛날엔 부엌이 허술했거든요. 또는 뒷간 측자. 허술한 집에 써야죠. 허술한 집. 이 곶집도요. 이게 곶집도 허술한 집이죠. 무기 같은 걸 집에 있는 사람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 무기인, 이게 무기로서 전차로서 수레라고 있잖아요. 전차가 들어있는지 오늘 나누면 이제 차가 들어있는지 차고 올 때 쓰는 곶자죠. 무기고 하얗고 올 때 쓰는 곶자예요. 자, 그 다음에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 이 글자는 본래는 아이 자자예요. 엄마가 아들만 낳는 거이고 아이를 낳는 게 아들 딸 다 낳는 거니까요. 바로 자, 요건 좀 내비두죠. 조금 이따가 활용이 돼야 되니까요. 이 형태는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머리가 크고 그다음에 두 손을 꼼지락거리는 두 손을 표현이고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 불안전하게 다리를 하나로 표현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큰 사람이 그 아이를 등에다 업고 보호하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보호할 보자인데 여기서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했지만은 바로 요 글자에서는요. 그 머리를 갖다가 자, 이거 다시 이렇게 지우죠. 요 머리 부분이 표현을 하다 보면 길게 이렇게 동그랗게 길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끊어서 표현했어요. 끊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표현인데 그 형태가 정형화 된 거예요. 그 형태를 정형화시켜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아이 자자예요. 아이 자자. 자, 머리가 태어날 때는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를 크게 표현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남아선호사에 의해서 아들자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처자낭자 이 자자를 쓰잖아요. 여자인 처자낭자에도 그러지만은 이제 후대로 오면서 아들자 하게 되면서 오늘날은 아이자 하지 않고 이제 아들자 하게 됐는데요. 부자유친을 때 쓰인 글자죠. 부전자전할 때 쓰인 글자예요. 자녀 할 때 쓰이는 자자가 바로 이 아들 자자고요. 요 글자가 남겨둔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또 지웠네요. 바로 요 글자가 합쳐져요. 요 글자. 집이 들어가 있죠. 집에. 집에서 자식이 생겨난 것처럼 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자들이요. 문과 자가 합쳐져서 문자가 되는데요. 문자들에게 가운데 이 자가 이 글자였죠. 이 글자였죠. 문자의 자자죠. 이게요. 이 문자의 자는 뭐냐면 무는 독채자고 이건 합체자인데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가지고 두 개 이상의 글자가 합쳐져가지고 새로 생겨나는 글자예요. 이게 날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글자에 다른 글자가 합쳐지면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발굴명이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문과 문이 합쳐져가지고 자가 생겨난 것처럼요. 이 사람의 집의 자식도 그런 패턴으로 생겨나죠.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글자도 그렇게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 자, 이 글자를 갖다가 옛날 사람이 피해놓는데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진면자라는 글자와 진면이 난 아버지라는 글자와 어머니인 아들 자자가 합쳐져가지고 자식인 글자 자체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글자 자체가 됐어. 문자, 일자무식 뭐 할 때 쓰는 자자다 이거예요. 태자를 만든다 뭐 할 때 쓰는 자다 이거예요. 태자가 원래는 태자죠. 물리칠 태자를 써서요. 그 다음에 글자는 바로 요 글자인데요. 아들 자자가 그대로 달라붙었는데 요 글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 글자예요. 사실은. 오늘날 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 나무 목자 이미 배웠죠. 나무 목자 들러서 쓰인 글자가 소나무 송자, 뭐 개수나무 개자, 뭐 단풍나무 풍자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이런 글자들이 이게 공평할 공자, 이게 홀규자, 이게 풍자인데 그게 음의 역할을 해가지고 송이 되고 개가 되고 풍이 된 것처럼요. 요 글자도 사실은 이 글자가 음의 역할이에요. 자가 음의 역할을 해요. 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데 자가 구개음과 반작용이에요. 디귿과 티귿이 지읒과 치읒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말에서 한자의 음의 변화는 우리말 패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 언어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말 언어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구개음화요. 디귿, 티귿, 지읒, 치읒이 서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자가 뭐가 될 수 있어? 다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디귿자 있죠. 디귿자는 처음 나오지만 니은자가 2차가 이면 디귿이 되고 2차가 이면 티귿이 되는데요. 바로 그게 반치면 니을자도 같은 사람이 이런 글자들이 서름이에요. 서름. 좋은 위치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위치가 같으면 음가교환이 일어나는 때죠. 디귿자고 리을자가 같은 음이란 말이에요. 같은 서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 라가 리가 되는데 리가 다시 음이 리가 된 거예요. 자, 음의 변화가 커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글자가 이렇게 찌를 자자가 되기도 척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면 이걸 수라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자가 라가 되죠. 자가 라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을 한 발 더 나와서 니가 되는 상황이야. 니가 되는 상황인데 이 음의 변화가 크지만요. 음의 변화가 크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가 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공이 송이 되면서 나무 가운데 소나무 가운데 이것은 나무 가운데 오얏나무로 관련됐어요. 그래서 오얏니자, 오얏니자. 네. 오얏니자인데 이 글자를 갖다가 책으로 먼저 성으로 쓴 사람이 그 굶어죽기 직전에요. 그 오얏을 갖다가요. 오얏을 먹고 살아나면서요. 성을 감추고 살아야 될 그런 팔자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성과 달리 요 글자를 비롯하고 오얏을 갖다가 성으로 쓰다 보니까 오늘날은 성리자가 됐어요. 성리자. 자, 원래는 오얏나무, 이하부정가 그런단 말이에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뭐예요? 갓을 바로잡지 말라 이거죠. 왜? 멀리서 보면은 오얏을 따먹는 것은 오얏이 자두예요. 오늘날의 자두예요. 옛날 사람들이 갓을 쓰고 다니는데 의관을 정제해서 외출을 나왔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관이 찌그러졌어요. 아니 찌그러진가 이거 옆으로 이렇게 기울였다 이거예요. 그 간을 바로잡고 손을 들었는데 멀리서 보면은 그게 이제 마침 이제 오얏나무 아래였던 거예요. 멀리서 보면 오얏을 따먹으려고 손을 든 것처럼 보인다 이죠. 그래서 괜한 의심살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 이하부정가요. 과전물란이라는 말에 이제 상대가 되기도 하죠. 바로 오얏을 뜻했는데 그대로 오면서 성의 뜻으로 쓰이면서 성리자예요.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 있잖아요. 이것도 구구화돼 가지고 이로 쓰이고요. 리승만 하지 않고 이승만 하죠. 오늘날 북한에서는 리를 그대로 쓰고 있지만요. 자. 요 글자들이요. 아들 자자와 관련이 있어요. 아들 자자. 그 다음에 이게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좀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견줄비라는 글자네요. 비교할 때 쓰이는 비자인데요. 교재에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 글자가 옛날 글자를 본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에요. 오른쪽을 향해서 두 사람이. 나이 있는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견주는 상황에서 견줄비자가 되는데
앞사람이나 뒷사람이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똑같은 형태 모습? 글자도 똑같아야 됐죠?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글자예요. 이게 사익의 글자거든요. 이렇게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요 글자가 달라붙어서 음역하는 글자들이, 우리 책에도 보면 이 글자가 막바로 따라하는데, 이 글자도 마치 이걸 쓰죠? 요 글자가 부수생에 넣지 하면 요 글자 앞에서 배웠죠? 어떻게 배운 글자라고요? 자, 앞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확실해야만이 뒤에서 배우는 글자를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요 글자 무슨 자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모르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모르신 분들은 이 파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잠깐 멈춰도 이 파트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손숫자가 바뀐 글자라 했더니, 앞으로 이 글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손숫자가 바뀐 글자라는 모르면 이 글자를 갖다가 손으로 내치는 상황에서 치다란트의 글자면서 이게 비라는 음을 갖고 있는 글자 아니에요? 칠비자인데, 어떻게 돼서 치다란트이 이루어지는지를 쉽게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에요. 요 칠비자를 갖다가 부수생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요 글자가 손숫자가 바뀐 게 숫자 부수에 하나, 둘, 셋, 넷에 4액에 가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써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뿌리면 이게 5액에 가서 찾는 상황이 되는데, 5액에 가서 천년만년 찾아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를 갖다가 5액에는 안 나오고 4액에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써서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써서 가르쳐야 되냐? 글자를 만드신 분들이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글자의 미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글자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온당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기억을 하세요. 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을 견줄 모양에서 나온 견줄비자예요. 비교하다 할 때 쓰인 글자예요. 뭐 황금비, 뭐 비율 할 때 쓰이는 비자다 이거예요. 고비자가요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음역화를 했어요. 하면서 요 글자가 무슨 자가 바뀐 글자라고요? 손숫자가 바뀐다고 했죠. 손 행동 관련돼서 손으로 이게 탁 치는 거예요. 상대를 갖다가 손으로 치더니 말로써 뭐 비난한다, 비평한다. 죄송합니다. 비난은 아니고요. 비평하다 또는 비판하다 할 때 쓰이는 비자예요. 예. 비판, 비평할 때 쓰이는 비가 바로 이 칠비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교재에는 또 요 견줄비자가 들어가가지고 음역하는 글자가 한 글자가 더 있네요. 무슨 자가 더 써 있어요? 앞에서 배운 밭전자가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밭전자가 아니에요. 밭전자가 아니에요. 도설자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써 있다고 밭전자라고 보면 안 돼요. 요것은 사실은 있죠. 요것은 이 본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요. 본래 글자가 이렇게 써지는데 요 글자를 갖다가 간략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밭전자 형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쓰이는데 요건 뭐냐?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의 머리가 있으면 이게 사람이 뇌가 서로 맞물리는데 그 형태에서 나온 정수리신이라는 걸 때요. 정수리신. 이거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정수리신. 머리와 관련된 내내자에 이 글자가 보일 수 있어요. 내내.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수리신 자에 이게 머리와 관련된 요 글자에다가 또 생각하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사자예요. 근데 요 글자도 흔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쪽으로 바꿔서 써볼까요?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게 밭전자가 아니에요. 이게 밭전자가 아닌 것처럼. 자, 비는 비인데요. 비가 여기서도 음역하는데 이것도 비는 비인데 머릿속에 생각으로 상대를 도와주는 모양에서 나온 도울비자예요. 도울비자. 그리고 요 글자가요. 요거 밭전자가 아닌 게 지우죠. 요 글자가 좌우식으로 썼는데 상하식으로 써서 이렇게 써도 같은 도울비자예요. 마찬가지로 이 글자도 본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같은 글자. 근데 자주 쓰이는 글자는 아니고요. 저 금강사의 비로봉 있죠. 비로봉이라든지 또 스님들이 도와줄 때 화장을 하는데 그런 의식을 갖다가 다비식을 치른다고 그러죠. 그때 쓰이는 비자예요. 다비식, 비로봉을 때 쓰는. 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을 견준다는 견줄비자가 칠비, 도울비자에 쓰인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오이과자네요.
이제 막 지난 과정까지 해가지고 두 회의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부터 이런 글자가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요 글자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글자예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예요.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걸 갖다가 하나, 둘, 셋으로 쓰는데 두 획으로 써야 될 글자예요. 자, 글자를 만드신 분이 좀 신경을 덜 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되고, 요 글자는 어떻게 하면 넝쿨이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오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예요. 양쪽 늘어진 넝쿨에 주가 되는 넝쿨이 있고 격까지 이 넝쿨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오이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태가 정형화돼서 이런 글자가 오늘날의 오이과자예요. 오이과자. 이 오이밭에 오이 심으면 오이가 나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종과 득과 할 때 쓰인 글자예요. 종과 득과. 이 조금 전에요. 오이한이자 할 때 이하분연가 썼는데 그게 상대가 과전불납니다 했죠. 오이밭에서는 들이신자 않는다 이거죠. 뭐요? 이거 신발을 딴 신리자 신. 신발로 땅을 밟기 때문에 발불리자가 되기도 하고요.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들이신지 않는다 이거죠. 옛날 분들이 집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 이른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그런 들길을 갖다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신이 잘 벗겨져요. 그 집신을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신어야겠죠, 다시요. 그러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이밭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집신을 제대로 신으려고 허리를 숙인 것이 아니고 모으려고 숙인 것처럼 보인다? 오이 따먹을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아까 하면서 이 오약, 자두 따먹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괜히 의심받은 짓을 하지 말란 말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오이과자예요. 오이과자. 이 오이과자가요. 쓰여지는 어이요. 쓰여지는 어이는 덧붙여서 음역하는 글자가요. 바로 이런 글자가 있네요. 자, 오이과자가 그대로 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음의 일부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고반됐어요. 아들 자자예요. 아이 자자. 부모가 없는 아이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가 고아죠? 그 고아가 어떻게 돼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예요. 외로울 고자. 고독하다. 뭐 할 때 쓰이는 고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이과자가 음역하는 글자 그 위에도 더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요. 2급에는 이 관련되는 글자 이 한 글자가 있네요. 고와 고독을 때 쓰이는 글자예요. 고립무원 뭐 할 때 쓰는 고자로서 쓰임 있는 글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17번 글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자, 오른쪽에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죠. 자, 돌석자예요. 자, 굳이 설명을 하도 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고 치면요. 설명을 잘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언덕 밑에에 돌출되는 언덕 밑에 돌덩어리를 갖다 표현했다고 하는데 한자에서는 언덕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어요. 부숫자로서. 이 뒤에 가서 보겠지만 아직 안 나왔지만요. 이게 언덕한이라는 글자예요. 언덕한자. 이 언덕한자인데 그 글자에다가 음역한자, 방패한자가 아니 되면서 언덕이 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이게 언덕한자가 돼요. 언덕한자. 해안선을 뭐 할 때 쓰는 글자. 또는 뭐예요? 뭐 해안 단해 할 때 쓰는 언덕의자예요. 마이불 뭐 할 때도 쓰이죠. 언덕의자. 또는 언덕 밑에 샘을 갖다 샘자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간략화돼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언덕원자예요. 고원, 초원을 때 쓰는 언덕원자죠. 자, 글자의 뜻이 전부 다 언덕이죠. 그리고 글자 공통으로 보이는 글자가 뭐예요? 바로 이 글자죠. 이 글자. 이 글자 달라붙은 뜻이 다 언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글자, 언덕 밑에 돌이라면 요 글자 밑에다가 네모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이 글자가 구분을 해보세요. 요거 요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언덕 같았잖아요. 이렇게 끝을 갖다가 맞물려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게 언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덕이. 그럼 요건 뭘 표현했냐? 오늘날 돌석자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요. 돌석자를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문자 가운데 가장 오래전에 쓰였던 문자, 그 각골문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지금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에 쓰였던 문자거든요. 그 문자에는 돌석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이렇게요. 이게 뭘 표현했냐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돌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있죠. 옛날에 석기시대가 있었죠. 석기시대를 갖다가 다시 구분하면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석기를 사용했는데 그 주로
사이먼 새끼가 끝을 뾰족하게 길어져. 그걸 갖다가 깬 상태로 썼냐, 또는 간 상태로 써서 깐석기, 간석기.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타제석기네, 마제석기네 그렇게 배웠어요. 깐석기나 간석기를 갖다가 표현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이거 붙잡고 이제 도구로 사용했죠. 바로 요 형태로만 표현했어요. 그냥 막연한 돌이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돌을 갖다 형태를 표현했는데, 이렇게만 해서 돌을 나타내는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의 형태를 하나 더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돌로 판 구덩이 형태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형태가 정형화 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독서였죠. 암석을 때 쓰인 글자예요. 암석. 대리석. 이 석기시대를 때 쓰는 석자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요 글자가요.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가 막바라 따라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요 글자가 달라붙었네요. 요 글자는 가운데 눈목대가 달라붙어 있는데요. 눈이 있는 머리와 관련되는 글자예요. 눈이 있는. 머리에는 눈, 코, 입기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그 눈, 코, 입기를 여러 기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문자로서. 그림이면 표현이 되겠지만은. 어떤 집에 아들이 4명 있다 이거요. 눈, 코, 입기처럼. 개똥이, 새똥이. 자, 좋은 애는 아니지만요. 네.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쥐똥이다 이거요. 사람의 눈, 코, 입, 귀가 4개의 중요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요 집 부를 때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쥐똥이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그 가운데 말똥이가 공부도 잘하고 인사성이 잘한다면 말똥이가 대표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큰아들이 이제 대표가 될 경우가 주로 있지만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눈, 코, 입 가운데서 눈, 코, 입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가 대표해야 되는데,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속담 잘 보시다가 갈무리 해 두셔야 돼요. 몸이 1000냥이면 뭐가 900냥이다. 근데 그 뭐가 뭐이냐 이게 눈이죠, 눈.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게 눈의 가치를 갖고 만들어진 속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머리도 눈이 대표가 됐어요, 눈이. 그래서 눈목대가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눈만으로 머리를 펴놓고 그 위에 머리털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형태에서 있죠. 요 형태에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대표한 눈에다가 사람 몸체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글자가 사람의 머리가 강조된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로서 무슨 자냐? 머리혈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 글자 중요해요. 사람의 정수리 되는 부분, 정수리 정자. 요 글자가 음역하면서 요 글자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마제자. 요 글자가 재가 되면서 머리혈자에 의해서 머리에 있는 이마를 나타내거든요. 목항자. 공자가 항이 되면서 머리에 막걸리 이어지는 목을 뜻하는 목항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머리혈자가 달라붙어가지고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뜻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머리와 관련된데, 이것은 그런데 머리의 일부 부위가 아니라 머리가 큰 상황 관련돼 있어요. 돌석자가 음역화를 해요. 돌석자가 음역화를 하면서 석은 석인데 머리가 어떻게 돼? 크다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사고는 단순했죠. 머리가 크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인 석학, 석사, 석자제도 할 때 쓰는 석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네. 자, 이 글자예요. 기억을 잘해둬야 돼요. 머리혈자예요. 그 다음 요 속에 들어있는 눈목자도 앞에서 배웠지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요렇게 쓰이는 글자는 석자가 음역하는데 시읒자가 초성이 치음이라고 했죠. 지읒이 될 수 있고 치읒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적도 될 수 있고 척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척이 된 거예요. 요 글자 무슨 자가 바뀌었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았죠? 손수자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글자의 뜻이 손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치워서 넓힌다 이거예요. 넓힌다. 손으로 치워서 넓히는 거예요. 뭐 잡목들이 우거진 지대라든지 돌들이 우거진 지대를 갖다가 손으로 치워서 넓힌 거예요. 그 간척은다고 그러죠. 간척을 때 쓰는 글자예요. 개척은다고 할 때 쓰는 척자가 바로 글자예요. 자, 그런데 요 글자가요. 요 글자가 치읓인데요. 지읒이나 치읓은요. 지읒이나 치읓은 구경 반작용의 지읒이나 티읒으로 바뀔 수 있죠. 이 척이 뭐냐면 치읒자로 바뀌면 턱이 되고 턱이 탁으로 될 수 있어요. 이게 탁의 음도 갖고 있어요. 탁의 음도. 그래서 손으로 탁탁탁 이게 비석 같은데 글씨 속에다 잉크가 있는데 잉크를 죄송합니다. 잉크가 아니고 먹이요, 먹. 먹을 묻혀가지고 겉면에 있는 것을 닦아내고 글씨 속에 있는 먹만낭에 갖다가 종이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탁탁 찍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글씨가 비게 나오겠죠? 자, 그런, 탁탁탁 박는다, 이게 박을 탁자예요, 박을 탁자.
그래, 비석에서, 종이에다가 찍어낸 그런 것을 갖다가 탁본이라고 그러잖아요, 탁본. 이렇게, 이, 근본문자가 합쳐서 읽을 때는 탁본 그래요. 고기 잡는 분들이 큰 고기를 잡아서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다 먹물을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이게 찍어내요. 그럼 고기 영상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고기 영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텐데, 그걸 어탁을 뜬다고 그래요, 어탁. 그게 쉽게 말해서, 물고기 어자하고, 이렇게 써지면 이것은 어척이 아니고 어탁으로 익혀진다 이거죠. 자, 그럴 때에 탁음도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요. 자, 이 글자는 넓힐적, 그 탁, 우리 책에는 탁만 쓰이는데, 그 밑에다가 박을 탁 그렇게 써 놓으세요. 자, 이 책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미처 쓰지를 못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요, 1번에서부터요, 21번에 해당되는 글자를 배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반전이다 보니까요, 이 말을 좀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상황이에요. 자, 완전 학습을 하셔야 돼요. 1, 2번에서부터 21번까지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고 했죠. 지금 이 순간에 총명한 머리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한 5분, 길어야 10분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완전 학습을 한 다음에 낱말로 익히를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낱말로 익히기를 통해서 위에 배운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력거 자전거의 거는, 마차 자동차의 차는, 차고 무기고의 고는, 자식 자녀의 자는, 문자 일자 모식의 자는, 이하부정간 이씨의 이는, 비견 비교의 비는, 비판 비평의 비는, 비로봉 다비식의 비는, 목과, 이제 오늘날은 모과로 부르죠. 모과. 종과 득과의 과는, 고와 고독의 고는, 암석 대이석의 석은, 석학 석자의 석은, 목격자 이목구비의 목은, 개척 간척지의 척은, 어탁 탁본의 탁은. 자, 한 글자도 틀림없이요, 뜻과 음을 말씀해 주시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표 익히기요. 앞에서 배운 글자들이 나와 있죠. 자, 계속 반복한다고 했어요.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자연스럽게요, 배운 글자들을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자, 빠뜨리지 말고 학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복해 익히기요. 거기에는 2급과 관련된 글자들이 써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기 위함은 2급을 따기 위함이거든요. 자, 2급을 주요 대상자로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급만 또 다시 복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구성된 부분이에요. 자, 빠뜨리지 말고 학습한 후에 3파트에서 뵙도록 하죠. 자, 수업을 들어서 고맙습니다.